안녕하세요. 오늘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인데요.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무척 춥고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습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날씨가 추워서 거의 활동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활병과 관련된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친 영상에서 활병이 무엇인가, 줌손에서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자세 습관, 그 다음에 깍지손에서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화를 냈을 때 화살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화살이 앞나거나 뒤나거나 이렇게 하는 원인은 화를 내는 사람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또 활의 특성, 다양한 원인을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많은 원인들을 다 나열해서 설명드리면은 너무 길고요. 그 많은 원인들을 일일이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제시하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을 쓰다 보면은 조준을 제대로 했는데도 계속 앞으로 화살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화살이 뒤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외에도 현이 얼굴 이 볼을 스치거나 발목을 때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살이 안 나는 그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그렇게 계속 안 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고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안 날 때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장비가 공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도 화살이 안 날 수가 있고요. 활쏘는 습관이 잘못돼도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락하는 것은 활과 화살이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에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과 같이 화살이 안 나는 원인으로 장비의 문제는 활의 강도가, 활이 이제 파운드가 약한데 화살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활이 그 화살을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활은 약한데 화살이 강한 거. 그러니까 화살이 강하다 하는 것은 화살 무게도 있겠지만은 화살의 힘 정도 있죠. 탄성. 카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의 힘 정도를 뭐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시판되는데요. 되고. 그 다음에 죽시 같은 경우는 같은 무게라도 화살의 굵기라든가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장비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활과 화살이 궁합이 맞지 않는 거죠. 그거를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활과 내 활이 잘 맞느냐, 이걸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가 활을 쏠 때 현에 이제 온이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이가 그 정위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화살이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낮게 조정을 해가면서
그 정위치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암나는 원인으로는 장비 외에도 활을 쏘는 그 습관이 이렇게 공체가 틀어졌다 하죠. 그럴 경우에도 암날 수가 있는데, 첫째적으로 중을 하삼지로 흘려잡고 밀고 만작을 이르렀을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우다고 범하기 쪽보다 힘을 줘가지고 활대를 너무 눕히면은 암납니다. 그 활대를 기울이기를 거궁한 상태에서 밀고 당길 때 그 활대의 거궁 상태에서 기울기를 마지막 만작시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밀면서 지나치게 더 활대를 이렇게 앞으로 엎어버리면은 안 나니까 지나치게 활대를 엎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고, 제 생각에는 적당한 기울기는 그러니까 90도에서 이제 기울어질 때 한 15도 정도로 기울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활을 제압을 못하면은 발사하는 순간에 줌손이 풀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줌손이 풀려도 안 나니까 하삼지를 단단히 잡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화살이 관역까지 도달될 때까지 꽉 잡고 계시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깍지를 빼는 힘이 너무 강해도 안 나고, 또 깍지를 딱 해서 조임을 손바닥은 땅을 보고 손등은 하늘로 봐야 되는데, 이 조임이 풀려가지고 손바닥은 깍지손의 손바닥은 자기 몸 쪽으로 오고 손등은 바깥쪽으로 향하면은 깍지를 뺄 때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현을 쥐뜯듯이 이렇게 놓기 때문에 화살이 안 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평소 계속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면은 암나는 슬럼프가 왔을 때도 쉽게 극복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화살이 뒤나는 경우입니다. 암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뒤나는 경우도 이제 장비의 문제와 할 쏘는 쏨새의 문제 같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그 화면상에서 표시해드리는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뒤나는 원인으로 그 장비의 문제는 아까 암나는 원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 반대입니다. 활의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화살이 가볍거나 화살의 탄성이 너무 잘 휘어지면은 기가 납니다. 아까 암나는 원인에서도 보셨듯이 그 활과 화살의 궁합을 잘 맞도록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살이 너무 가늘어도 이제 뒤나는데, 이것이 가늘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늘다고 뒤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과 화살의 그 궁합이 이렇게 맞으면은 괜찮은데, 활이 지나치게 센데 화살이 가늘면은 뒤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의 위치가 이렇게 낮아도 뒤가 날 수가 있으니까, 요 오니가 위치가 낮은 것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화살을 낼 때 화살깃이 이 범하기를 스치는가 안 스치는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오니 위치가 낮아가지고 뒤나는 거를 파악하는 데는 화살의 깃이 범하기를 스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적당한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제 오니 위치는 맞으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겠죠. 참고로 그 죽시 같은 경우는 화살의 오니가 꽁기시기 때문에 그 범하기를 스쳐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본C의 깃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범하기를 스치면은 거의 칼에 베이듯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니의 위치를 너무 낮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D라는 원인의 잘못된 우리 활수로 습관이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로 활대를 너무 세우면은 또 D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이게 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대를 너무 세우면은 화살이 D나니까 활을 가득 당긴 후에 그 하삼지는 계속 버틴 상태에서 범하기의 안쪽을 쪼아가지고 활을 제압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활을 제압하는 정도는 우리가 깍지손을 쪼는 거 있죠. 깍지손을 쪼게 되면은 반대로 활대가 설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 깍지손의 쪼임에 맞대하는 정도의 힘으로 그 활대를 제압을 하면은 그 화살이 뒤로 나가지 않고 바로 내가 본대로 잘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깍지도 줌손과 깍지를 빼는 힘이 너무 약해도, 약하다 하는 것은 앞손이 미는 힘은 강한데 깍지를 빼는 힘이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약하다가 하는 것은 뒤 깍지손의 중구미를 이용해 가지고 뒤로 쭉 뽑아주지 못하고 그 상태로 툭 놓고 놓는 느낌이죠. 그 자체가 이미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촉을 하게 되면은 뒤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촉과 깍지를 툭 놓는 거, 이게 다 같은 그 동작이니까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뒤로 과감하게 빠르게 뽑아주되 경쾌하고 부드럽게 뽑아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안 나고 D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셨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습사에 임하시다 보면은 내가 활을 쏠 때 문제가 좀 나오면은 제가 설명드린 정도의 상식만 갖고 있어도 쉽게 내가 잘못된 자세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을 쏘다 보면 활 시위가 이 얼굴이라든가 이 팔뚝 또 이 팔목 여기를 이제 얼굴을 스치고 또 팔뚝을 때리고 팔목을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활 시위가 얼굴을 스치는 원인은 뭐냐면은 우선 활대를 너무 세우고 그 다음에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버리면은 볼을 스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치 순간에 또 줌손이 풀려도 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줌손을 너무 들여잡아도 스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줌손 잡는 거에서부터 신경을 쓰시고, 발치 순간 턱은 중머리로 붙이고 줌손도 단단히 잡으셔가지고 버티시면은 그 얼굴을 스치는 현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이 얼굴을 스친다고 해서 사람 몸이 먼저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활현이 떨어지는 속도는 우리가 피하는 속도보다 훨씬 수십 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더 빨리 와서 때리니까 맞대응해서 몸쪽으로 바짝 붙이시면은 발리 순간에 현이 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활시가 팔뚝을 때리는 경우가 있죠. 팔뚝을 때리는 것은 이거는 줌손을 너무 들여잡았거나 발시 순간에 줌손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팔뚝을 때리는 경우에는 줌손을 잡는 위치가 너무 들여잡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또 발시 순간에 내가 놀라가지고 줌손을 미리 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줌손 잡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제 채널의 영상에 신단 14요 각 단계별 동작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뚝을 스치는 게 아니라 이 팔목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의 길이가 굉장히 느슨하고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의 높이가 적정한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오니하고 우리가 그 활 준선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으면은 그 활의 탄력에 의해서 발시 순간에 준선 손목을 때리니까 요런 경우에는 현을 꽂든가 아니면은 신고 길이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현을 좀 더 짧게 탄탄하게 하시면은 준선 때리는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활병에 대해서 쭉 다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활병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활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사법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활을 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자꾸 변형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활병이 오게 되는데, 그 활병을 시달리지 않으려면은 처음 배운 사법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사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심담 14요 설명드렸듯이 활을 높이 들어서 원을 그리듯이 밀고 당기고 상체 힘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푼 상태에서 먼저 뼈 마디마디를 맞물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의 힘과 뼈의 힘과 근육의 힘을 단단히 버티고 충분히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사법대로 쏘시면은 활병으로 고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활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 부상의 정도가 단지 통증이라든가 뭐 활을 못 당긴다거나 이런 정도인 분들도 계시고, 또 외과적으로 이제 부상을 당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활을 쏘다가 뭐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뭐 파열을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의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단순한 통증이라든가 통증이 온다거나 불편한 거, 또 활이 만작이 안 된다거나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사람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궁체를 사법대로 교정을 하는 노력을 하시면은 현재 겪고 있는 활병은 자연 치료가 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이상 오늘 지금까지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활 공부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본 사법책 몇 권을 드리는 걸로 영상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